김관영 원내대표께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 정당이 국가에서 보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당이 제법 적과 꿀이 흐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 탄생에 저와 안철수 대표 책임이 제일 크다. 앞으로 적극 참여를 원할 거고요. 당은 사랑하니까 나옵니다. 밤이스럽다라는 신조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정치부 기자들이 종종 씁니다. 자, 이 말의 뿌리는요, 당연히 대한정당을 표방했던 바른미래당을 빗대서 나온 말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에 열흘째 당내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오늘도 밤이스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헤어지지도 못하고 떠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께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파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당 정신과 철저하게 반대로 가는 해당 행위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전국이 끝난 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바른미래당 내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마자 지도부의 역공이 다시 시작이 됐죠. 네, 가장 결정적인 게 지난 3일에 손학규 대표가요. 지도부 사퇴에 서명을 했던 정무직 당직자들 전부 다 해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변인과 같은 사람들을 13명을 한순간에 통보식으로 해임해버렸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어떤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계 의원들 약 7명으로 분류해보면 권은희 의원은 온건파로 봐야 됩니다. 이태규 의원 같은 강경파가 유승민계와 함께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한다면 권은희 의원은 4일에 김관영 원내대표 따로 만나서요. 원내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까지는 가지 않고 김관영 원내대표만이라도 함께 사퇴하면 그 정도 선에서 당의 어떤 갈등을 화합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네. 이 부분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거절했잖아요. 네. 이렇게 된 이상 온건했던 권은희 의원마저도 이제는 강경한 이태규 의원 등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고요. 네. 본격적으로 15대 9의 전쟁, 호남계, 손학규계와 유승민계 플러스 안철수계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후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해임하는 초강수를 둔 것도 개파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꺼내든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강수는 여지없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사망을 고했습니다. 소명의 기회는커녕 일방적으로 해촉을 통보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니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개혁과 통합을 외쳤던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갑질이 몸에 배인 악덕 사장도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진 않습니다. 정당의 민주주의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고도 지도부가 물러서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밤이스러운 이유라고 하네요. 자,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차례 언급하기도 했던 이유, 바로 내년 총선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조기에 원내대표 경선을 요구하신 의원님들 모두가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기호 3번 달고 총선에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표를 하신다면 저는 그 즉시 그만두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갈등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재산 분할이랑 양육권 소송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지금 정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내년 총선 때문에 쉽게 갈라서지 못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의 전국 때 바른미래당에 쉽게 결별하지 못한 이유. 네. 바로 이혼 소송 때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못 그렇죠. 헤어진다.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비례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비례대표를 가지고 있어야 당대당 통합을 해서 좀 더 지분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거 하나 하고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배정할 때는 교섭단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올 상반기에 바른미래당이 24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네. 교섭단체가 아닌 민주평화당은 이거보다 4분의 1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섭단체가 유지되느냐 깨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었느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95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할 때 반대하던 이기택 총재에게 당사 주고 국고 주고 사람 다 주고 갔습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떤 뚜렷한 대선 주자라든지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지지율 5%의 바른미래당 간판 사수. 이를 위해서 오늘도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이 지도부는요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지도부의 사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사태를 풀어나갈 키맨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죠. 바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입니다. 앞으로 적극 참여를 원할 거고요.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당은 살아가니까 나오겠죠. 정책위의장이라고 혹시 좀 교감을 하셨어요? 정책위의장은 아무래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권은희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때도 이 권은희 의원의 여부 때문에 뭐 결정된다 만다 얘기가 났는데 아니 지금 이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는데도 또 권은희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획도독이라고 그러죠.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자, 모든 문제가 지금 권은희 의원부터 이 사태가 출발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보임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사보임 같은 경우도 권은희 의원이 처음에 이제 반대를 표명하면서 거기서부터 진짜 강제 사보임을 했다가 나중에 또 권은희 아니라는 공수처안을 다시 내무로 해서 또 통과가 됐고 네. 이번에도 지금 원래 이제 이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9명인데 네. 그중에서 4대4를 딱 나눴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권은희 의원이 어느 편에 서느냐라고 하니까 권은희 의원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아하. 물밑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이 거의 아마 설득을 한 것 같아요. 네. 뭘 이제 그걸 했냐면 권은희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차기 원내대표로 권은희 정책위 의장을 옹립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일단 바른미래당의 바른개가 사실은 당을 주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바른미래당 사태를 보면서 정말 손학규 대표한테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합리주의자고 타협주의자인데 어떻게 저런 식의 정책 행동을 하는 것인지 또 정말 제3당이 가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양쪽이 치열하게 대립을 할 때 중간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안 좋은 모습은 다 보여주는 게 지금의 바른미래당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손학규 대표 측에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로 제기되는 게 뭐냐면요. 권은희 정책위 의장 주말까지 설득하고 안 되면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임명직으로. 사개특위에서 오신한 권은희 의원 빼고 최입에 임재훈 의원 넣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총장 오신한 정책위 의장 권은희인데 빼고 그 자리를 또 임재훈 최입에로 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명이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지도부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정무직 당직자부터 심지어는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까지 무조건 해고하고 찍어 누르는 게 당대표가 권한은 아닐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손학규 대표 참 치명상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